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확실히 고객분들이 거래 사례 체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영상 준비하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게 계속 거래된 것들 찾아봐야 되는데 일하고 어쩌고 바쁘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주면 편하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강남 서초 지역 아주 따끈한 11월 거래 사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거래된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위기 파악하시는 데에도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사례를 계속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금리에서도 살 사람들은 사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 거래량이 좀 말도 안 되게 많았던 거고, 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딱 팩트인 것 같고요. 어떤 건물들 요즘 거래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헤란로 대치동으로 합니다. 테헤란로 대로변은 사실 손바뀜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곳은 아닌데 지난달에 거래가 있었어요. 대형 오피스 건물입니다. 선릉역하고 이 포스코 사거리 사이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건물이죠. 대치타워가 이번에 손바뀜이 됐습니다. 최근 대치타워가 증축이 포함된 대수선을 진행했었죠. 기존 소유주였던 삼성생명보험에서 삼성 FN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손바뀜이 됐습니다. 매매가 4,811억 원, 평당가로 치면 4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테헤란로의 지금 시세 대비 좀 많이 저렴한데 싶죠. 이 빗썸 사옥 부지도 평당 8억 넘게 매입을 했고 바로 대치타워 옆 건물도 작년에 이미 평당 4.9억 이랬는데 그 이유가 같은 계열사끼리 움직인 거다 보니까 시세와 좀 동떨어진 거래였던 것 같고요. 지금 테헤란로 대로변은 이미 시세가 6, 7억, 뭐 그 이상이 된 곳이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신사동으로 갈게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랑 이 도산공원 인근 언주로 대로변에서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강남권 대로변 중에서 사실 이 언주로가 그렇게 인기 있는 대로는 아닌 편인데 여기 이 압구정 인근의 언주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곳 중 한 곳이에요. 이번에 거래된 건물은 이 코너형 건물입니다. 딱 봐도 손을 댄 외관이죠. 깔끔합니다. 작년에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사서 대수선해서 바로 매각한 케이스예요. 작년에 315억에 사서 바로 대수선해서 1년 만에 390억에 재매각을 했죠. 대지가 꽤 넓습니다. 154평 건물이고 원래 이랬던 건물인데 높이 조금 더 올리고 외벽을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눈에 더 확 띄는 건물이 됐죠. 해당 건물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 287%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유리한 건물이죠. 매가 390억에 평당가로 2억 5천 정도 되는데 대수선 진행했고 한 거 생각하면 금액도 시세 대비 적절합니다. 작년에 바로 옆 건물이 근처 건물이 평당 2억 2천에 매각이 됐었죠. 근데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매각된 케이스라서 이번에 거래된 건물과 비교해보면 언주로 일대 시세에 적당했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만에 바로 손바뀜이 또 됐죠. 지금은 가격적으로 매도, 매수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 좀 확실하게 보이는 시장인 것 같고요. 다음 건물도 보겠습니다. 신사역 4번 출구 쪽 이 잠원동에서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간장게장 골목 라인이죠. 여기가 지역구로 따지면 강남구가 아니고 서초구죠. 이 경부고속도로랑 강남대로 사이 일부 서초구들은 다른 강남구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장 좋을 때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던 곳이죠. 매매가 120억, 평당 약 1억 3천 정도의 손바뀜이 됐습니다. 대지 93평, 연면적 302평 건물이고요. 이 평당가 시세로 보면 괜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여기가 도로가 좀 좁긴 해도 여기랑 가깝고 하니까. 이 건물도 역시 가격적으로 괜찮다고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손바뀜이 된 거죠. 건물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밸류업이 좀 필요한 건물이죠. 근데 해당 건물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250%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유리하기 때문에 엘베 넣으면서 대수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미 옳근생 건물이라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좀 작용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검토 중이시거나 관심 있는 건물 인근으로 이런 거래 사례가 나오면 비교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고객분 중에 이 신사역 인근으로 물건 검토 중이신 분들 계신데 이런 거래 사례랑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답이 잘 보이실 겁니다. 이제 역삼동으로 가볼게요. 먼저 볼 건물은 역삼역 이 6번 출구 쪽 노년로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매매가 125억, 평당가 약 1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93평, 연면적 300평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용적률 딱 맞게 가져간 건물입니다. 노년로 바로 이면, 이 건물인데요. 과거에 증축을 거쳐서 용적률 맞춰 놓은 건물입니다. 원래 이랬던 건물에 위에 두 개 층이 증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옳근생에 이렇게 앞으로 주차장 넓게 빠져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아주 따끈한 사례죠. 보시면 북도로 접하고 있어서 추후에 신축을 해도 일조권 사선 제한 안 받고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번에 거래된 건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주변에 이런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거래된 것들도 1억 3천, 1억 4천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이 거래된 것들은 신축급 컨디션 건물들이긴 한데 그래도 금액 괜찮게 가져갔다고 볼 수 있죠. 대로변 바로 이면이고 용도 지역도 더 좋고 해서 이렇게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용도 변경이나 이런 복잡한 이슈가 좀 덜하고 입지 괜찮고 가격 괜찮고 한 것들 위주로 손바뀜 되고 있죠. 다음 거래된 곳도 역삼동인데요. 방금 거래된 건물 본 위치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 121평, 연면적 150평, 1종 전용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85억 5천에 평당 7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1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평당가 자체가 높진 않죠. 그래도 주변에 이런 같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거래됐던 사례들에 비해서 평당가 7천 정도면 뭐 괜찮게 매입을 한 거죠. 이 건물입니다. 주변이 뭐 엄청 활성화되고 그런 지역은 아니고 전용 주거 지역답게 아직 주거 지역 분위기죠. 그래도 뭐 이런 곳곳에 사무실이나 그런 수요들이 있으니까 네. 건폐율 용적률 좀 꽉 채워서 신축하면 밸류업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서초동인데요. 서초역 바로 초역세권
서초대로 대로변 건물이 손바뀜이 됐습니다. 매매가 540억, 평당가로 치면 약 2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죠. 이 건물입니다. 완전 재건축 부지예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도 신축하면 바로 이 옆 건물처럼 밸류업이 되겠죠. 이 비어있는 공간이 이 땅이 가진 가치예요. 엄청난 거죠. 대지도 200평이라 넓고 밸류업하기 정말 좋은 위치죠. 지금 교대역 바로 앞에 신축된 건물이 올해 평당 4억 천에도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도 신축이 되면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건물로 재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투자 가치가 확실한 것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매매가 되죠, 당연히. 뭐, 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수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야 좀 정상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매수하실 분들은 다 움직이고 계시고, 이렇게 거래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건물들은 시기를 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좀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누군가는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또 기회로 보고 계신 거죠. 그건 본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지금 팔리는 좋은 물건들이란 장 좋을 때처럼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닌 이제 좀 동등한 입장에서 가격이나 조건들이 좀 맞춰지는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죠. 매입 타이밍 좀 보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이런 매물이나 거래 사례들 보시면서 투자 목적이나 방향성을 계속 좀 확고히 하시다 보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딩 관련 문의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